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사 파트, 그죠? 네, 그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회까지 들어갔죠? 자, 301페이지 보시면, 이제 좀 이따, 주총회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301페이지에 8조 3인데, 어차피 출석을 다 못하죠. 그죠? 그래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주주들이 많거나 그러면 또 요즘에는 전부 다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으로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관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 결의도 받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는 그 총회를 소집을 통지서를 보낼 때 주주에게 그 서명에 대한 필요한 서면하고 참고자를 첨부해서 보내면 나는 서면으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면에 의한 결의는요,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 비교하는 게 유한회사. 거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다릅니다.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총회의 결의와 똑같은 이력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규모 회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본금이 얼마죠? 10억이 안 되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전원 동의했을 때는 아예 소집 절차를 할 필요 없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필요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해가지고 아예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그것을 가름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 목적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 동의하면요, 그냥 서면 결의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예 온라인으로 투표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이사의 결의로서 야, 우리 주주들이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온라인 합시다 해가지고 그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문을 해놨는데, 그건 이사의 결의로 하는 거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그러니까 서명과 전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실까요? 368조의 4에 보면, 이 전자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도 요즘에 보니까 투표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모임에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휴대폰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조문에 이사의 결의를 해야 돼요. 이사에서 결의를 해야만이 우리가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협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나이 드신 분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출석을 많이 합니다. 법무사도 보면 한 80명 되는데, 협회 젊은 사람들은 안 나와. 바빠가지고. 못 나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나와. 크게 할 일도 없고 나오면 돈 주니까. 한 1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다 나와. 밥도 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걸로 하자. 전자로. 우린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사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이사에서. 그래서, 우리 조문에 이랑 펼치시고, 펼치세요. 이사의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야, 우리 이사에서 안 할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항에 회사는, 그렇죠. 아까처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통지할 때 전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그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통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온라인으로 할 거다 보여지고 있고요. 사망에 회사가 이 전자적 방법으로 어떤 의결권을 행사를 해요. 네, 그럴 때 주주에 대한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에 따라서 행사를 하고 각종 양식 같은 것도 제공하라 그런 얘기고요. 사항에 그건 똑같은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러면 전자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할 것인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5항에 회사는 이렇게 의결권을 했을 때 온라인이죠. 그리고 전자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회 끝나고 3개월간 본점에서 열람을 시켜놓고 한 5년간 보관을 해라 라는 조문이 있고요. 일단 총회 결의는 이제 우리가 배웠죠. 총회 결의는 우리가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고 발행 주식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출이 과반수고 발행하면 4분의 1이죠.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건 그러니까 end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래는 이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참석을 해서 여기서 출석한 사람들이 또 여기에 과반수여야 되는 것이죠. 또는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총회 결의는 이 법 상법과 정관에 다른 점이 없을 때는 제하고는 출석한 과반수 5화가 아니고요. 혹은 또는이 아니고 and죠. mit이죠. mit이에요. and mit이죠. 그거를 냈어요. 하여튼 별 비슷한 걸 내죠, 시험에. 그리고 또 올해 시험에 나온 게 기출문제는 회사는 주총 결의로서 전자 아니죠. 주총이 아니고 이사의 결의로서 전자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총이 아니에요. 틀렸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1년 만에 나왔죠.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의결권을 자, 내가 A, Y라는 사람이 내가 만주가 있어요. 만주. 그러면 내가 7,000주는 찬성하고 3,000주는 반대래.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이게 아니 의결권을 똑같이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면 되지. 이렇게 불통일 할 수 있냐? 그죠?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의결권을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에 다음 페이지 368조에 있는데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꼭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미리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 주주는 신탁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일단 또 남의 주식을 위해서 그죠? 위탁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 쪽에서 불통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런 거 있어. 하고. 근데 이제 예컨대 아까처럼 A, Y니 나 이걸 불통의 행사할 거야. 그러면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데요.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뭐가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뭐죠? 예컨대 증권회사의 직원이 증권회사는요, 뭐요? 증권회사나 신탁회사는요, 여기 있는 직원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죠? 예컨대 이게 만주인데 A1이 7,000주, A2가 3,000주를 갖다가 이 증권회사에다가 위탁을 했거나 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증권회사 직원이 주총에 나가서 근데 전화로 왔어. A는 이 사건을 반대한대. 얘는 찬성한대. 이때는 당연히 신탁받은 사람이나 증권회사는요, 당연히 불통일 행사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2항에 신탁이라든지 타인을 위해서 주식을 가진 그 위탁자들, 그죠? 위탁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불통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불통일을 거부할 수 있어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판례도 방가를 입어보실까요? 밑에. 판례는 그, 아까 주주가 의결권에 대해서 불통일 행사를 위해서 3일 전에 회사에다가 서면 통지를 안 할 수 있지만, 안 했을 때, 그렇다도 회사는, 우리가 아까 안 했다면 뭐죠? 그렇죠. 불통일 행사를 안 했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그 대리인선임을 거절할 수 있어요. 당신은 불통할 수 없다라고. 그러나 대리인이 아까처럼 여러 명을 대리할 때는요, 당연히 A1에 대해서는 찬성, A2는 반대. 이렇게 여러 명을 대리할 때는 당연히 불통행사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어차피 주주를 5명 꼭 가져왔어. 그러면 얘는 반대한대, 얘는 찬성한대.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기출문제, 주식을 신탁으로 받아 사람들, 또 타인을 위해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너 불통일 행사해 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남의 주식 갖다 하는 것인데, 그죠? 안 되죠. 그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은용으로 가서, 총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총회 열죠. 3월 달에. 그래서 총회 의장은, 이제 나와서 이제, 총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총회장은 보통 또 뭐죠? 고의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가지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그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보통 또 악용하죠. 그래서 정지나 퇴장 권한이 다 누구한테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5번이죠. 5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반대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파들이 반대파들이, 그럼 나 그거 합병 반대할 거야. 그거 나오죠? 밑에 보세요. 그 반대가 4가지예요. 예컨대 주식 양도를 안 해줘. 승인 안 해줘. 그죠? 그러면 나 반대. 또, 아까 포괄적 이전, 영업양도 합병. 난 합병에 반대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데 나는 걔네 회사랑 합병하는 거 싫어해. 그럼 나 반대하니까, 반대했으니까 나 사줘. 그죠? 그래서 반대한 사람의 주식을 사줘야 돼요, 회사가. 어차피, 그죠?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반대 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반대한 사람들이,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내 주식 빨리 돈 내놔. 그죠? 나갈 거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밑에 보시면 정관으로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승인을 회사가 거절합니다. 그럼 양도를 할 데가 없잖아. 양도 승인 해달라는데 거절해. 그러면 주주가 됩니까? 그럼 네가 사. 이렇게 될 것이죠. 똑같이. 그래서 4가지입니다. 4가지. 양도, 포괄이전, 영업양도, 합병.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반대한 주주에 대해서 매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주청의 특별 결의에 대해서는요, 이건 원래 정관에 따른 변경을 할 때는 반대할 걸 찬성하는 것이지, 이거는 사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했다고 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그건 아니죠. 그때는, 매수 청구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주주는 자기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했던 주주에 대해서는 그 소유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수 청구에 대한 조문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영업 양도라는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74조에 매수 청구라는 조문이 나와요. 볼까요? 회사는 다음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여기 434조라는 게 뭐죠? 특별결의입니다. 특별결의예요. 그러니까 또 434조라는 것은 그냥 특별결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 가반수거죠. 자, 그러면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 영업 전부를 임대를 하려고 그래. 또 영업에 대한 중대한 것을 또 양도나 양수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너무 중요하니까 주주총회 소집을 통제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사람들은 하세요라고 마치 안내문을 보내주는 거야. 보내줘라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대 주주인데 예컨대 영업 양도의 경우는요. 영업을 잘 보세요. 별칙을 잘 보세요. 영업을 양도하면요. 전부 양도가 있고 일부 양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도를 할 때는 양도 회사하고 양수 회사끼리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 회사들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쪽 회사 둘 다 주식 매수권이 있어요. 그죠? A 회사와 B 회사가 양도할 때는 이쪽에 있는 반대파, 이쪽에 있는 반대파들한테 전부 다 반대 거를, 그죠? 사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언더라인 친 거, 영업에 대한 일부 양도일 때는요, 양도 회사의 양도인, 양도 A라는 양도 회사에만 주청 결의를 요하기 때문에 양도 회사의 주주가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내요. 그래서 일부 양도일 때는 양도 회사 거구나 라는 것들을 잘 냅니다. 우리가 합병할 때는요, 소멸회사든 존속회사든 모두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배웠죠, 우리가 소규모 합병일 때는, 그러니까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하면 돼. 자, 소규모 합병은 뭐죠? 주총을 열지 말고 이사회결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면 그냥 주총 열으면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은 주식 매수 청구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소규모 분할 합병이든 소규모 포괄 이전이든, 그죠? 세 가지 다 소자예요. 소규모 합병이든, 그죠? 거기에 소규모 다 소자죠? 분할 합병이든, 또 소규모 뭐예요? 소규모 포괄적 이전이든 하는 이 전부 다 합병, 분할, 포괄적 이전에 앞에 소규모란 말에 들어가면 원래 이 주총 승인 대신에 뭐죠? 이사의 승인을 얻으면 되는데 그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헷갈리면 소매 해가지고 소규모 합병일 때는 매수 안 돼. 소매 안 돼. 그죠? 소매 안 돼. 소 합병 안 되고, 소 분합병 안 되고, 소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제 객관식 좀 풀 겁니다. 그죠? 물론, 자기가 미리, 항상 반대 주주는요, 미리 내용 증명을 통해서 미리 서면으로 나는 이 안건은 반대할 거야. 미리 반대한다는 통지를 보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A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B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만약에 예컨대
뭐 일부 양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양도니까 파는 쪽에서 불리하니까 야, 이쪽에 있는 주주들 갑1하고 갑2가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한다는 통지를 미리 해요. 반대해도 이 A 회사에서는 주총을 열어요. 그래서 이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했어.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양도에 대해서 승인했어. 그죠? 그러면 이 반대한 사람들이 통지했잖아요. 승인했어.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승인하고 난 날 우리가 거기 그 20일 내에 그죠? 매수 청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언제 합니까? 총회 끝나고 20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반대를 했어. 나는 보세요. A와는 갑와는 반대했어요. 근데 반대하고 보니까 또 어떤 말이냐면 그걸 잘 팔았대. 그죠? 잘 팔았다는 거야. 어차피 그거 잘 됐다. 어차피 요즘에 뭐 기름값 내려가는데 또 얘는 반대를 했는데 얘는 그래서 반대야. 그럼 얘는 반대했지만 매수 청구를 안 할 수 있고요. 얘는 반대했지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20일 내에 우리가 청구하라. 물론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어요. 나눠서 이렇게 꼭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그러면 회사는요, 항상 회사는 똑같아 등기처럼 60일 내, 즉 2달 내에 사주면 됩니다. 사는 거를 그냥 2달 안에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만 가격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30일 동안 합의가 또 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매수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렇게 매수한 청구에 대해서는 아니죠.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상당한 안에 파면 됩니다. 이 반대 주주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0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림이 원래 이게 뒤로 갔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했죠. 미리 사전 반대 통지하고 총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죠? 20일 내에 매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애울 때 이것도 많잖아요. 날짜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날짜 이런 것도. 반대 통지를 했어. 그래서 주총 열었어. 근데 주총에서 승인했어. 그럼 이때부터 뭐죠? 이때부터 20일 내야. 20일 내에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20매 가지고 그냥 그게 외워요. 외울 때. 20일 내 20매 청구 해가지고 그냥 그죠? 20매 청구 2달 내에 사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몰아서 외우는 게 아니고 틈틈이 깨워놓으셔야 돼요. 20매 청구 이렇게 됐죠? 그럼 2달 하면 사주면 됩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조문을 보세요. 다시 와가지고 310페이지 가보세요. 374조에 의해 조문에 있어요. 볼까요? 우리가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죠? 물론 이때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주주는 그 주주총회 전에 미리 회사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서면으로 반대 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총회 결의 됐어요. 이때 결의를 승인했겠지. 그러면 언제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숫자를 써서 자기 소유 주식을 사줘 라고 매수 청구에 매수 청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 조문을 잘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해당 회사는 그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아까 20일 했으니까 20일이 끝난 날부터 2달 안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만약에 그럼 얘가 내가 지금 보세요. 나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받고 나가야겠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 줄 거야? 보통 뭐 2달이고 3개월이고 마음대로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매수 청구 기간이 아까
20일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그죠? 즉 20일 끝나는 그날 2달 후, 2달 끝나고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죠. 그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망의 매수가는 이제 주주하고 회사가 협의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항에 이 매수총 기간이 끝나고 30일 내에 나는 뭐 5천 원 사겠다 이명가 10,000원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회사도 할 수 있고요. 자 보세요. 회사 또는 매수 청구하는 주주가 법원에 대해서 매수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회계사 동원해 가지고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주식의 매수 가격을 결정할 때 회사의 제한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라 그런 얘기죠. 그죠? 됐습니까? 계속 해보시고요. 이게 옛날 조문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했는데, 그 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고, 그 청구 기간이 끝난 날이야. 왜냐면, 그죠? 우리가 청구 기간이 이게, 아까, 그죠? 이 주총 종료하고, 이때 10일 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간, 요 10일 내 하란, 그죠? 예. 20일 내. 예. 20일 내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뭐, 우리가 우선주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류 주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 종류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정관을 바꿈으로써 그 종류 주주에게 또 손해를 미칩니다. 보통 주와는 관계없는데, 어떤 주에도 미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청 결의도 열어야 되고요. 또 우선주를 가진 사람끼리 그 종류 주주끼리의 결의도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 주주끼리의 총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종류 주주의 총회에 대한 결의는 3분의 2, 3분의 2야. 출발. 앞에 출 3분의 2, 발 3분의 1입니다. 요게 그때 배웠죠? 그때 배웠었던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제 그 유명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나옵니다. 그거 뭐 매년 나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주주총회는요, 자, 우리가 주주총회는 거기에 이제 종류가,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311페이지에 있는 거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결의의 뭐 하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결의 취소 사유가 있고요. 취소 사유가 있고, 무효. 결의 무효가 있어요. 결의 무효가 있고요. 아예 부존자가 또 있어요. 부존재. 결의 부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취소, 무효, 부존재. 그리고 또, 다음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부당한 결의. 이건 부당한 결의야. 부당한 결의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부당한 결의를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또 뭐죠? 변경해 주세요. 라는 소장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총 결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경우에 다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까요? 이제, 보시면, 거기 사유 보시면 사유에, 결의의 취소에서에서 보면요, 소집 방법 절차. 이거 보세요. 자, 보통 이제 소집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있어요. 절차.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들이, 자, 보세요. 소집의 방법과 절차가,
첫째는 뭐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 뭐 하냐면요. 그 소집의 내용이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 헷갈리죠?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한번. 우리가 방법, 절차, 내용이에요. 그죠? 방법, 절차,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물론, 방법을 우리는 전화로 했어.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한테만 전화했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게 두 가지예요. 법령과 정관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안 맞아. 이 내용에 대한 법령이 안 맞으면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죠? 그래서 애울 때도 never. 내용이 법령이 안 맞으면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약간의 방법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서면으로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 이메일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누구한테 이메일을 하고, 누구한테는 전화를 하고, 누구한테는 보냈어. 그래서 난 늦게 와서 몰랐어. 그죠? 네, 그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절차 방법에 대해서, 에 대한 것들은, 그건 결의의 무효는 아니고, 좀 정도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일 때는 뭐라고요? 무효예요. 나머지 절방, 법정, 이게 법령이든 정황이든 똑같아요. 그죠?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족수비다라든지, 그죠? 또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다 나오는 거 2번이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면요. 정관에 위반, 그 왼쪽 칸에 있어요. 박스에 사유에. 아니, 그죠? 아니,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311페이지. 311페이지에 있어요. 양가로 2번에.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되면 뭡니까? 그건 취소야. 다시 한번.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면 취소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야. 아셨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정관에 위반되면 취소고, 내정일 때는 취소고, 내법일 때는 무효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뭐죠? 예컨대 뭐냐? 저거죠. 가운데 있는 거. 무효가 잘 나오는 거. 시험 문제에서. 주주에게 출자 의무를 부과해. 보세요. 자, A1이 옛날에 당연히 1,000만 원 출자했어요. A2는 500만 원 출자했어. 근데 나중에 회사에서 또 출자하래. 근데 출자를 할지 말지는 누가 해요?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그런 거 결의하면 안 되지. 그건 법령 위반이지. 그죠?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부존재는 아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맨 끝에 있는 부당결의나 취소는요, 이건 뭐냐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당결의 취소된 경우는 쉬워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왜냐면 특별한 이해한계가 있는데, 특별한 이해한계가 있으면 자기가 행사해야 되는데, 특별 이해한계인들로서 자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럴 때는 맨 밑에 보세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내, 잘 나와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특별한 이해한계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 거기 청구권자 보실까요? 자, 결의 취소는요, 주리감, 주주, 이사, 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의 무효는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무효니까. 정당한 이해한계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당결의 취소는요, 그 부당한 사람만,
부당하게 다른 사람만 하는 거야. 그죠? 말 그대로 부당한 것은 왜 나한테만 부당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 모든 주주가 아니고 그 부당한 그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당결의가 제일 작죠. 그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50명이야. 그러면 그 50명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결의 무효나 부존재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 뭐 한 달 내 하라 그거 없어요. 무효나 부존재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취소나 변경은 두 달이 지나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자, 결의 취소는 약간의 방법이 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방법이 안 맞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A라는 이사가 약간 90%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죠? 이게 이 값이라 이제 다시 한번 이 A라는 회사에 값 1이 있고 값 2가 있고 값 3가 있을 게 한 100명 돼. 근데 이 A1이 이 회사의 아들이야. 이 아들이 90%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한테는 통지했는데 얘한테는 나중에 했어. 2주 지나서. 그러니까 얘들이 얘는 2주 전에 했는데 1주 전에 했어. 그래서 결의를 했어. 그래서 얘들이 야 왜 나한테 2주 전에 하느냐? 나 골프 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했다. 해가지고 다시 얘가 여기 결의 취소 소송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는 어차피 90%야. 그럼 다시 해봤자 어떻게 해요? 다시 해도 90%일까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결의 취소는 판사가 재량으로 기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어차피 어차피 니는 쪽수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물어보면요. 취소야. 올해 시험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나왔어요.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틀리시면 돼? 그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예. 여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해. 근데 이미 제가 정리해놨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박스 밑에 거 보세요. 박스 밑에 거. 자, 판결은 좀 특이한 게 여기는요,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고요. 대세요. 이 판결은, 우리가 일반 민사소송은요, 원표한테 미치는데 다 미쳐. 주주가 100명이 한 게 아니고 50명만 했더라도 전부 다 미쳐. 소송을 한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대세요가 있어요. 그리고, 패소한 피고인한테 책임이 있어. 왜냐면 악이나 중과실로 자꾸 쓸데없는 소송을 했을 때는요, 회사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 자, 기출문제. 결의 부존재 확인에서는 원고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리감은 결의 취소할 때만 하는 거야. 나오는 스타일 아셨죠? 네.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조문을 보세요. 자, 309페이지 왔습니다. 자, 376조 볼까요? 자, 1항, 절방이죠, 절방. 자, 올 때는, 소집 절차나 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될 때죠? 그러면 법률에 위반될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 밑에 있어요. 그죠?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380조에. 그래서 내용이 정관에 위반될 때는 주리감, 주주나 이사나 감사는 결의 하나부터 2달 내에 결의 취소 소장을 내라. 비교, 내용이 법령 위반할 때는 무효다. 비교 됐죠? 그리고 190조 본문이라는 것은 이제 소표 나오죠? 190조 본문에 대한 소표가 있어요.
왜냐면 190조가 본문은 소표인데 대세어인데, 그죠? 예. 그리고 151조가 패소한 원고에 대한 책임. 패소하면요, 자꾸 쓸데없이 이런 거 소송하면요, 회사에 대해서, 악의 중간할 때는 연대배당 참여라. 라는 것이고, 377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쓸데없는 소송을 막 하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그럼 보세요. 회사는요, 주주가 10,000명인데, 매 소송을 해야 돼.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아예 그 소송을 하는 사람들한테, 야, 소송 비용 내. 라고 담보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항에 주주가, 이런 결의 취소 소송을 하면요, 회사가 청구해. 해가지고, 야, 담보 제공하라. 라고 법원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 다만, 이제, 그 주주가 이사나 감사야, 임원이야. 임원이 할 때는 담보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주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80조, 결의 무효와 부존재가 한 조문에 있습니다. 볼까요? 이러이러한 조문에 의해서 총의 결의에 나오죠.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거예요. 아니, 법률에 위반돼. 법률과 명령이 위반됐다면, 그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할 수 있고요. 또 아예 절차나 방법이 없어. 지네끼리 했어, 아예. 결의도 안 하고, 그죠? 결의를 안 했어, 아예. 그건 뭐예요? 그건 아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는 겁니다. 자, 381조에 부당결의 취소입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 뭐죠? 그 부당한 그 주주만 돼요. 그 주주가 내가 그때 권리를 행사했더라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 그러면 결의 한 날부터 2달 내에, 야, 그 결의를 취소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볼 때 가끔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 취소하고 부존재하고 무효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취소고 어떤 경우는 부존재냐. 보세요. 왼쪽에 이사의 결정은 없었는데, 그죠? 예컨대 이사의 결정에 의한 소집 권한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소집 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 절차를 밟았어. 그러니까 이사회는 모인 적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사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사회 통지를 했어. 통지는. 그죠? 두 번째, 일부 주주를 빼고 나머지한테만 했어. 또 정관상 의장이 될 수 없는데 의장이 아닌데 갑자기 사장 부인이 와가지고 의장했어. 부인이. 그죠? 근데 보세요. 보세요. 의장이 누가 되든 관계는 없잖아요. 어차피 투표하는 데는.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투표하는 데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또 주주명부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참가했어. 또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다 소송이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무효나 부존재가 다 나와요. 1항은 아예 주주에게 통지를 안 했어. 통지를 일부는 하고 일부 안 했던 게 아니고 아예 안 했어. 그럼 부존재죠? 부존재. 그리고 2번을 펼치고 보세요. 2번에. 통지를 했는데 10월 5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그날 나갔더니 그냥 유예됐어. 그냥 다 투표하고 끝났어. 그랬으면 다시 통지해야 되는데, 그죠? 바로 301호로 옮겨가지고 가서 했어. 그죠? 10시 하기로 해놓고는 갔더니 없어. 밥 먹고 갔더니 1시 했더니 없어. 이렇게 딴 데 가서. 그냥.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국회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예, 다른 데 가서 해버린 거죠. 다른 시간대. 이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3번에 회사 성립 후, 납입기 후 6개월 동안 주식 발행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아직 6개월도 안 된다. 보세요. 내가 주식 발행하기로 한 약속한 날부터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주예요?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6개월 이내에 그 주권 발행 전에 양수인들은 아직 주주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네 번째, 이사의 결의 없이, 그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예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그 1번, 2번만 이제 알아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특히 유해가 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써보는 거죠. 갑자기 5층에서 한다고 하는 건 옥상에서 해서 옥상에서. 하긴 한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그건 아예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없는 거다.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첫째는 이건 내용이 법령 위반인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니야. 또, 이익이 없어. 제일 많죠, 이게.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해. 이런 나쁜 놈들, 그죠? 예, 이게 두 가지는 아예 법령에 위반돼.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배당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맨날 까먹고 있는데 배당을 해? 그건 법에서 어긋난 겁니다. 배당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소송은 피고가 누굴까요? 피고가 다 회사예요. 다 회사입니다. 피고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피고는 맨 밑에 나오죠. 오른쪽 박스에 피고는 다 회사예요.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다 피고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기출문제 정리만 하고, 제가, 이제 좀 쉬겠습니다. 볼까요, 한번? 이건 잘 나오는 데입니다, 시험에. 주청 결의 부존재는 확인해서입니다. 확인해서. 그래서 뭐뭐서 확인한다. 고요. 취소는 취소한다라는 형성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이사 선임 결의. 우리가 이사 선임 결의를 무효한다는 확인에 소송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동결의에 선임한 이사가 회사를 대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봤던 모든 결의하자는 대와 소예요. 대세와 있고 소토가 있습니다. 대세와 소토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승소했을 때 대세요죠. 그렇지. 승소했을 때 다 미치는 것이지 패소했을 때는 걔한테 안 미칩니다. 또 재량 기각이 인정되는 소송은 뭘까요? 결의 취소 소뿐입니다. 네 번째, 결의 무효 확인의 소하고 결의 불존재 확인의 소라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결의나 변경의 소의 경우는 그 부당결의 당한 특별한 이해관계인 그 사람만, 그 주주만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사가 아닌 주주는 결의 취소를 했을 때는 회사가 청구에 의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도 결의 불존, 왜냐면 누구나죠? 그래서 결의 불존재 확인해서, 부존재니까 확인해 소송할 수 있고, 특히 부존재라는 것은 뭐죠? 찬성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찬성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 관계없이, 아니죠. 그 내용이 정관 위배일 때는 취소로, 그것이 법령 위반일 때는 무효니까 하자의 경중의 관계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기출문제. 주주가 적법한 의제 제안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의제 제안을 무시하고 한 총회 결의가 취소의 원인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의제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해줘야 돼요? 의제를?
네, 그건 아니에요. 그죠? 8번에, 우리가, 주청 결의에 대해서 그 부존재나 무효 확인하거나 결의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죠? 승소하면, 제3자에게도 미치고, 제3자도 이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청 결의 하자를 할 때는, 청구의 일락이라든지, 또 부존재 무효에 대한 그 화해 조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짜고 칠까봐. 일반 소송 같은 경우는 화해나 조정이 되죠. 근데 이거는요, 회사가 짜고 칠 수 있잖아. 야, 너 같이 돈 줄게. 하지 마. 네, 그래서 조정과 화해가 안 돼. 그죠? 따라서 설사 회사가,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회사가 50명이 했어. 네? 나머지는 다 참고 있어. 그럼 회사가 얘한테요, 불러가지고, 야, 20억 줄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겠죠. 그래서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설사 화해 조정이 했더라도 그 화해 조정은 효력이 없어요. 왜? 짜고 칠까봐. 그죠? 그래서 일반 민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결의 부존재 할 때 청구의 일락, 화해 조정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판례에 의하면 결의 취소라든지 무효나 부존재는 각각, 그쵸? 소송이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근데 따라서 원래 부존재를 해야 될 것을 취소를 하면요, 안 돼요. 네, 이건 각하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우리가, 별 치시고, 우리가 그 상법 전체를 봤을 때, 재량 기각으로 인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요, 거기 지금 배웠던 주주총회 결의 취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감소 묘소송, 신주 발행 묘소송, 또 한명회사 설립 무효, 이런 4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죠? 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 뭐죠? 4가지예요. 재량 기각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뭐라고 할까요? 결의 취소가 있었고요. 이거 알죠? 있죠? 나머지는 뭐냐면요. 감자죠, 감자. 자본 감소, 감자라죠, 감자 무효. 감자 신명하다. 이게 뭔가? 이었어요.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한명은요. 한명회사. 그죠? 네. 설립 무효. 해가지고, 제가 떼었을 때 아마 감자 신명. 이렇게 였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였어요. 그래서 결의 취소하고, 감소 무효, 신발 무효, 한명회사 이렇게 했는데, 별치고 나올만 하죠? 해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함정파는 게 뭔지 아세요? 주청 결의 무효예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주청 결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사례를 바꿔볼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상법상 주청 결의 하자다. 옳은 거를 골라주세요. 것인데, 자, 1번 주청 결의 무효가 됐을 때는 우리가 틀렸죠. 저 그때 청구 기각할 수 아니죠. 청구 기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의 취소만 됩니다. 그죠? 4번에 의결권 행사, 그죠? 특별 이해한계는 아까 2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부당결의 취소 맞습니다. 4번 내정, 내용의 정관입할 때는 아니죠. 내정일 때는 결의 무효고요. 내법일 때, 법령입할 때만 무효죠. 틀렸죠. 4번 이사일 때는요. 이사가 소송할 때는요. 담보 적응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주일 때만 그런 것이고요. 됐죠? 자, 몇 개 더 풀어볼까요? 문제 28번에 상법이 정하는 주총 결의 하자에 대한 소이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주식을 양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명의 개설을 자기 이름으로 안 했어요. 주주예요? 주주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존재는 주청결의에 찬성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는. 채권자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그렇죠. 무효나 부존재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 5번째, 부존재는 어떤 제3자한테 미치고, 피고는 항상 해사만 됩니다. 피고는 항상 해사만 돼요. 5번에. 자, 또 기출문제, 올해 문제 볼까요? 상법상 그 주청결의 하자다. 옳지 않은 거 고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제3자 대세우가 있죠. 두 번째, 주주가 할 때는 그죠. 담보적응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이사나 감사할 때는 담보적응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결의 무효소일 때는 저 끝에 틀렸죠. 또 나왔죠? 결의 무효일 때는 기각이 아니고 결의 취소일 때만 기각이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래요. 문장은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좀 길어졌는데 똑같은 걸 또 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죠? 그게 현저히 부당해. 그럴 때는 그 주주가 2개월 내에 취소, 변경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그렇죠. 결의에 대한 등기가 되면요. 본점, 지점 다 등기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상업대가 배우지만 어떤 소송에 대했을 때는 본점, 지점 등기하게 되고요. 자, 27번 문제. 주청 결의하자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은 뭘까? 공통적인 것은 관할이에요. 왜냐하면 제조건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주지가 받을 수 있고 기간도 2개월짜리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르죠? 원인도 하나는 취소, 무효, 부존재 다르죠? 5번 지난기각은 결을 취소해서만 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각종 이제 지금까지 좀 봤는데 제소 기간짜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설립무효소 배운 게 두 가지 있어요. 설립무효소는 해사 성립하고 2년 지나야 됩니다. 2년 내에 해야 돼요. 2년 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청 부당결의 취소는 2개월이고요. 나중에 배우는 뭐 신발무효, 감장무효, 합병무효는 다 먼저 6개월이에요. 신주발행, 자본감소, 합병 다 666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근데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고 그랬습니다.